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게 뭐지? 소셜. 이거 소셜 라이브. 한다고 해서 소셜 라이브. 이거 들고 우리 엘리베이터 타고. 네. 샌프란시스코 시장에 건의한 거부권을 행사해달라는 아베 총리의 요청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시장은 2022년 시가 했다고 했고, 스가 관방장관은 미국 내 기린비가 더 생기는 것을 막겠다며 반발했습니다. 일본의 끈질긴 방해에도 샌프란시스코시가 위안부 기린비를 지켜내면서 일본의 역사 왜곡은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부소연입니다. 미국 최대 쇼핑 시즌이죠. 블랙 프라이데이가 오늘 시작됐습니다. 국내에도 이때를 기다렸다가 해외 직구하는 사람이 많은데 사기 사고도 많습니다.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강나영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대학생 성재호 씨는 부모님께 안마기를 사드리려고 블랙 프라이데이를 기다렸습니다. 한국에서 사면은 10만 원 가까운 가격을 줘야 되는데 해외에서 사면은 3분의 1 가격으로 이제 살 수 있어서 직구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한 해에 2조 원어치를 성재호 씨처럼 해외 온라인몰에서 직접 구입합니다.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사기 사고도 늘고 있습니다. 요즘은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서 가짜 사이트로 유도한 뒤 결제 후 연락을 끊는 수법이 많습니다. 결제를 하고 나니까 바로 그 문자가 오는 게 그 위안화로 결제가 되었거든요. 이제 환불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을 때는 이제 메일 전송이 아예 안 됐었어요. 공식 사이트가 아닌 곳, 지나치게 싸게 파는 곳은 우선 의심해봐야 합니다. 사이트 주소를 활용해 개설 시기나 사업자 위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금보단 신용카드를 쓰면 사기를 당했을 때 거래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와의 연락 두절인 경우가 많습니다. 신용카드사를 통해서 대금을 환불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합니다. 하지만 처리하는 데도 몇 달씩 걸리는 만큼 결제 전에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JTBC 강나현입니다. 오늘 새벽 5시 반쯤 경기도 안산시 선부 고가도로 내리막길에서 차량 21대가 추돌하는 사고가 나 한 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간밤에 내린 눈에 도로가 얼어붙자 차량이 미끄러져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본 아키타현 유리온조시 해안에 목조 5선을 탄 북한 남성 8명이 표류해 왔다고 NHK가 보도했습니다. 이들은 한 달 전쯤 출항해 오징어를 잡다가 배가 고장났다며 북한에 돌아가고 싶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남 창원의 골프 연습장 주차장에서 40대 주부를 납치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심천우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 일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강정임과 심 씨의 육촌 동생에겐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40억 원대 배임 혐의로 기소된 고 유병헌 씨의 큰딸 유섬나 씨에게 법원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19억 4천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계열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한 유병헌의 딸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유 씨가 부당 이득을 챙겨 경영 상황이 악화됐다고 법원은 봤습니다. 여자 배구 올림픽 4강 진출의 주역을 기억하시는지요? 2012년 런던에서 활약한 황현주 선수입니다. 황현주는 우리 프로배구 최초로 5,000 득점 달성도 눈앞에 뒀습니다. 온누리 기자입니다. 시원하게 내리꽂는 강력한 스파이크에 상대는 혼란에 빠집니다. 뒤쪽에서 때리는 백어택도 강력합니다. 현대건설 황현주는 우리 여자 배구 최고의 왼손 공격수로 통합니다. 여린 얼굴로 꽃사슴, 강력한 스파이크로 꽃사자란 별명이 붙었고 최근엔 기록의 여왕으로 불립니다. 2005년 프로배구 출범 이후 13년을 뛰면서 각종 최초 그리고 최고 기록을 써왔습니다. 지금도 득점을 비롯한 각종 통산 기록에서 1위에 올라 있습니다. 이번 주말엔 또 다른 대기록에 도전합니다. 황현주는 이제 13점만 더 따내면 개인 통산 5,000 득점을 달성합니다. 남녀를 통틀어 우리 프로배구 출범 13년 만에 처음입니다. 5,000점은 언젠간 깨지기 마련이지만 1호라는 거는 깨지지 않잖아요. 그런 거에서 되게 큰 의미를 두고 싶어요.
통산 2위 한송이와는 600점 이상 차이가 벌어진 만큼 황현주의 기록 행진은 상당 기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JTBC 온누리입니다. 내일도 중부지방엔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원 산간 지역엔 최고 10cm의 눈이 쌓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찬 공기가 내려와 기온이 떨어지고 바람도 강해 춥겠습니다. 예, 오늘은 밤샘 토론이 있는 날입니다. 국정원 적폐청산 정치 보복인가를 주제로 토론을 진행합니다. 네, 그리고 뉴스가 끝난 뒤에는 페이스북과 유튜브를 통해 소셜 라이브 프라이데이가 이어집니다. 북한 병사의 귀순과 치료 과정을 취재한 기자들이 나와 뒷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치부에서 국방부 그리고 국정원을 출입하고 있는 유선희 기자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네, 안녕하세요. 저 정치부에서 외교부와 통일부를 출입하고 있는 박현주 기자입니다. 네, 저희는 오늘 앞서 소개했듯이 JSA, 지난주 한 주 동안 가장 핫했던 JSA를 통한 북한군의 남쪽으로 넘어오는 과정, 그리고 또 그 북한군을 치료하는 과정에 대해서 뒷이야기를 전해드릴 계획입니다. 지금 김필규 선배랑 이진우 선배가 마이크를 갈아 끼우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제가 임시로 진행을 하는 것이고 제가 끝까지 하는 것은 아니고요. 오늘 뉴스를 통해서 전해드리지 못했던 얘기들을 최대한 많이 전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앉으시죠. 네. 이제 앉으시고 여기 저기 손 여기 있어. 앉고 네가 여기 앉고. 네. 예, 감사합니다. 유선희 기자님. 개인적으로도 한번 이렇게 또 진짜 소셜 라이브 프라이데이에 꼭 모시고 싶었던 후배들인데 영광입니다. 네, 선생님.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이게 진짜 오늘 사실 둘 다 리포트가 없었죠, 제작에. 이 페이스북 소셜 라이브 때문에 어. 팀장이 특별히 빼줬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거 굳이 안 그래도 되는데 그냥 하는 대로 하고 오늘 일도 하고 그러고 나왔어도 됐는데 아무튼 그래서 리포트가 없었는데도 이렇게 또 이 시간까지 남아가지고 불금에 네. 좋아요. 저는 좋습니다. 팀장이 누구였죠? 여기 저희 안익은 선배가 팀장이고 예. 네. 오늘 금요일 소셜 라이브 또 특별히 신경을 써야 된다. 특히 JSA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예. 기사를 빼줄 테니 사명감을 가지고 네, 열심히 해라. 네. 좋은 자세입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한 1시간 해야겠는데. 그 정도는 안 됩니다. 해야 되니까. 소셜 라이브 프라이데이 유저 제 시청자 여러분 오늘 그러면 기대해 주시고 저기 유선희 기자하고 이제 박현주 기자 그러니까 아까 한번 소개를 했듯이 우리 외교안보팀 네. 네. 그렇죠? 외교안보팀 소속이고 안익은 팀장이 있고 또 한 명 있죠? 이제 외교부 통일부에는 이준 선배가 두 명이고. 같은 이제 저희 정치부에 이준 선배가 계시고 네. 그리고 여기 이제는 아니고 네, 다른 다른 네. 또 이지은 선배가 계세요? 네. 시청자분들 아시겠지만 좀 그래요. 그래서 이지은 기자가 리포트하는 거를 이지은 앵커가 읽을 때는 참 그렇죠. 네. 그런 경우도 있었죠. 네, 종종 있죠. 예, 그럼 뭐 시청자 반응 없나요? 아니면 부모님이 왜 네가 리포트를 하고 네가 읽니? 뭐. 왜 셀프 기사 쓰고 왜 셀프 앵커링을 하느냐라는 말이 듣는데 이제는 그래도 좀 구분하세요. 예. 네. 그리고 저희 국방부에 김민관 기자가 또 있습니다. 예. 외교안보팀 5명. 외교안보 예. 뭐 외교안보팀 남성 기자 외모 보고 뽑는다는 뭐 그런 이야기도 맞나요? 어딘가에서 맞나요? 김민관 기자 예. 네, 끝나고 제가 밥 사는 정도. 저희가 이 자기소개를 좀 하고 그리고 이제 기자들을 소셜 라이브 프라이데이는 또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기자들에 대해서 시청자분들에게 좀 더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소개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먼저 유선희 기자부터 간단하게 자기소개해 주시죠. 네. 정치부 외교안보팀에서 국방부와 국정원 약간은 좀 무거운 곳을 담당하고 있는 유선희 기자입니다. 국방부에 출입하고 있는 이유는 군 생활을 좀 오래 했기 때문인데 이제 공군사관학교에서 4년 그리고 맞아요. 또 이제 이후에 장교로 5년 이렇게 해서 총 9년 동안
꽃다운 20대를 다 보내고 30이 다 돼서 나왔기 때문에 아 그런가요? 19에 이제 군대를 가서 예. 사관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29에 이제 전역을 하고 나왔기 때문에 20대를 거의 보냈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대신 9년 동안 이제 열심히 군생활을 하면서 갖고 있는 어떤 경험들이 좀 있고 또 이제 조종 훈련을 특히 받으면서 그렇죠. 비행기와 관련해서는 좀 어느 정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더 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좀 강점을 갖고 있다고 평가를 해주셔서 국방부에 이제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소셜라이브에서도 손석희 선배가 이제 간단하게 그 얘기를 한 적은 있었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계속 보신 유저분들은 이제 유선희 기자가 공군사관학교 출신이라는 것도 알고 있을 텐데 9년이나 있었군요. 그러면은 계급이 뭐 대위로 전역을 예. 했는데 이제 마지막 근무처가 이제 공군 작전사령부였기 때문에 예, 작전사령부에는 대위는 뭐 거의 이제 예. 자갈처럼 많아가지고 곁들이 배우는 역할을 좀 하지 않았나. 아니 그래도 저는 병장 아, 예. 출신인데 아니, 병장이 혹시나- 훨씬 더 소중합니다. 혹시라도 야 이거 정말 장교 같은 얘기인데요. 이거 혹시라도 뭐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전쟁이 난다 뭐 이래서 여기 이제 뭐 전쟁 상황으로 이렇게 한다 그러면 예비군 뭐 편성되고 그러면은 그래서 저를 이제 지휘하고 여기서 아마 JTBC에서 제일 높은 계급 아닐까요? 선배를 다 통틀어서? 지휘한다고요? 유선희 기자가? 그럴 수도 있죠. 그래요? 그 전시 상황이라 물론 만약에 저희 이제 민방위도 끝났기 때문에 크게 해당 사항은 없을 것 같긴 하지만 아마 제일 계급이 높을 거예요, 그렇죠? 우와. 네, 이제 장교로 복무를 하셨어도 대부분 이제 중위 정도로 전역을 하시기 때문에 이제 계급상으로 봤을 때 그런데 네, 뭐 이제 다 부질없는 계급이 되지 않았나. 저도 이제 올해로 작년에 예비군이 다 끝났기 때문에 끝났어요? 네, 이제는 네, 군 생활은 네. 이거 많이 사담이지만 그거 있습니다. 유선희 기자가 이제 정치부에서도 굉장히 이제 음주력이 굉장히 생편으로 또 이게 저희 소셜라이브 이제 SNS 통해서 이제 가볍게 하는 거니까 이제 이런 대화 이제 양해를 좀 해주시고요. 유선희 기자가 내세울 건 많지만 굉장히 인상 깊은 거는 그 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또 선배들이 그러니까 유선희 후배가 거의 를 이제 쓰러져서 나가는 걸 본 적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9년 동안 공사에서 이렇게 굉장히 몸을 정갈하게 거기서는 음주가 안 되죠. 사관학교 있는 동안은. 네, 사관학교에서는 이제 술, 담배는 안 되는데 예. 네, 이제 몰래? 그렇죠. 이제 주말에 뭐 주말에 나가는데 이제 부모님이 한 잔씩 주시는 것까지 어떻게 거절을 하시겠어요? 이제 지나서 이제 이제는 말할 수 있는. 네. 우리 현주가 웃고만 있었는데요. 소개해야죠. 네, 현주 기자도 소개해 주세요. 외교 담당 기자죠? 네, 저 이제 외교안보팀에서 통일부 외교부 출입하고 있는데 보통 통일부에서 있고요. 예. 이 큐시트 보고 당황한 게 여기 동시통역 전공한 영어자랑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건 아니고 제가 동시통역 전공한 거 맞지 않습니까? 네, 영어 통번역을 전공을 해서 맞잖아요. 네, 막 선배들도 이제는 영어 할 수 있다. 네. 해봐요. 아닙니다. 아니 이거 우리가 또 저 준비한 영상 하나 봐야죠. 봐야죠. 이거는 봐야죠. 우리 그 저기 어디 있죠? 제가 숨기고 아 숨기고 있어요. 네. 안 보여주는데요? 아 이거 너무 흑역사라 흑역사라니요. 이거 먼저 보고 온라인 얘기를 진행을 팀에서 해야 될 진작에 것 같습니다. 지웠어야 되는데 이렇게. 네. 소중한 어떤 이거다. 자료이고 예. 아. 네. 이거 왜? 아 이게 요것만 네, 알겠습니다. 있는 거예요? 저희 민망한 영어 발음이 더 크게 키워주세요. 네. 뭐냐면은요. 다시 한 번 좀 보여드려야 되겠네요. 네. 네. 무슨 상황인지 설명을 직접 해주시죠. 아주 진짜 해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해주세요. 제가 갓 수습 기자로 입사를 했을 때인데 네. 이때 이게 예, 또 듣고 싶으시군요. 아닙니다. 이건 소리는 안 낼. 예, 이게 제가 딱 데스킹이 된 기사를 딱 받았는데
기사 안에 영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폴리스 디파트먼트라는. 그래서 이러지 맙시다. 네, 이러지 맙시다. 어떻게 읽어야 네. 하냐 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당시 캡이 박성훈 선배, 지금은 중앙일보에 있는 박성훈 캡이 이런 거 너 우물쭈물하면 바보 된다. 이럴수록 더 유창하게 누구보다 자신 있게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캡한테 속았네. 예, 그래서 오디오룸에 가서 질렀다가 예. 이게 평생의 흑역사로 남아서. 아, 그랬어요. 저는 예. 그냥 이날 보도국에 있다가 예. 그냥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그날 뉴스 이렇게 듣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 부분이 나오는 순간 제 귀를 의심을 하면서 이게 뭐지? 이게 CNN인가? 아니면 JTBC 뉴스룸인가? 예. 굉장히 인상 네, 깊었습니다. 근데 JTBC 선배들이 이런 걸 그냥 넘기지 않으시더라고요. 제가 지금 2년째 고통받고 있고 무슨 사회부에 있을 때, 핸드폰 네, 이걸로 핸드폰 벨소리로도 만들었다고 네, 들었는데요, 팀에서. 남궁욱 선배가 캡으로 있을 때 이거를 지금 정치부 국회반장인 네, 남궁욱 국회 반장하는 남궁욱 선배가 애정을 담아서 벨소리로 만들어서 네. 수많은 기자들이 이제 벨소리로 갖고 있었죠. 네, 그래서 경찰한테 전화 오면 그래요? 이걸로 받으라고. 네. 아니 네. 그때 그러면서 같이 이제 그 사회부 팀에 있었던 강보들 기자가 얘기한 게 있었는데 네. 이렇게 증언을 했어요. 일을 열심히 하는 팀의 귀여운 막내로서 사랑받는 모습이 그 벨소리에 모두 집약돼 있다. 이럴 때 좋은 평가를 아닙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JTBC에서는 한 번도 영어를 못 쓰겠네. 오늘 쓰면 되겠네요, 이제. 아유, 오늘도. 자, 오늘 아니 근데 대방출. 사실 또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영어 실력에 대해서 또 지난번 소셜 라이브에서 아주 잠깐 청와대 팀 나왔을 때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영어로 얘기를 하면은 사실 또 이준 앵커도 이렇게 저에게 그러면 던지십니까? 서러운 또 뉴저지에서 또 학창 시절을 보낸 그렇지 않습니까? 네이티브라고 볼 수 예. 아니에요. 그 뉴스룸 인터뷰 아니에요. 맞아. 아니에요. 그 자료 화면 있어요 혹시? 안 나오나? 안 돼요. 그건 없나 봐요. 그거는 저 감사합니다. 이지은 앵커 영어 인터뷰 검색하면은 유튜브 가서 검색하면 금방 나옵니다. 직접 할 정도로 그랬는데 영어가 편하시면은 지금부터 영어로 해도 네, 오늘 두 분은 그렇게 대화를 하시면 저도 뭐 미국 연수를 마치고 뭐 얼마 전에 돌아왔기 때문에 남부의 영어를 보여주세요. 네? 남부 악센트가 너무 강해서 듀크 스타일로. 감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자, 그 자기소개를 이 정도로 하고 저희가 오늘 사실은 또 할 이야기가 많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앞서도 이제 잠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선희 기자는 이제 JSA, 저 북한군 귀순 관련해가지고 전담해서 취재를 진행을 했고 또 그리고 박현주 기자는 이국종 교수 네, 아주대병원에서 예. 취재를 했습니다. 재밌는 이야기가 많다고 하니까 하나하나 일단 풀어가 보죠. 네. JSA 뭐의 약자입니까? 영어를 좀 영어 발음 좀 해줄 수 있어요? 조인트 시큐리티 맞죠? 뭐예요? 조인트 시큐리티 에리아입니다. 포레스트 디파트먼트 했던 것처럼 해주세요. 선배 저 더 이상 두 번째 벨소리 만들 수 없습니다. 정말 이제 국방부 관계자 안 만들게요. 약속해요. 진짜 안 만들게요. 정말 진짜로. 약속할게요. 아니요, You can do it. 우리 유리분들 진짜. 잘하지 않을까? 선배 저 이제 다신 속지 않습니다. You can do it. 수습기가 아니에요. 네, 아닙니다. 현주가 막내를 벗어나서 이제는 말을 안 듣지 듣습니다. 않는 것 말을 같습니다. 안 듣네요. 큰일이네요. 안 듣습니다. 그래요. 유저분들의 여러 같은 소원이 있으면은 나중에라도 말미에라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이제 좀 달아주세요. JSA 그래서 어떤 것입니까? JSA는 이제 공동 경비 구역입니다. 네. 말 그대로 북한과 우리 군이 공동으로 경비를 하고 있는 곳이고 판문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설명하고자 하는 과정이 이제 모두 JSA 안에서 일어났던 일이고 이제 많은 분들이 JSA 그 영화로 이제 알고 계실 거예요. 맞아요. 예. 네, 그렇죠. 그 영화에서 이제 이영애 예. 배우 이영애 씨가 조사관으로 스위스에서 그렇죠. 온 중립국에서 온 조사관으로 나오는데 그 조사관에게 JSA 이제 감독위원이 이런 말을 합니다. 예. 판문점은 겨울 들판과 같다. 불이 붙으면 쉽게 불이 뻗어나간다라고 할 정도로 저도 2006년에 이제 군 생활 하던 시절에 이제 병사들과 함께 다 같이 가본 적이 있었는데 예. 저희는 견학을 갔던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이제 긴장감이 항상 있고 또 북한군이 바로 앞에서 정말 여기서 바로 한 1m 앞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또 그쪽에서도 저희를
주시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정말 뭐 자칫 어떤 상대방을 도발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이 있으면은 그게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라고 네, 볼수 견학을 있겠네요. 가면 예. 북한군을 향해서 이렇게 도발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뭘 던진다거나 뭐 예. 먹을 거 가지고 약을 올린다거나 이런 행동들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사전 교육을 다 하고 예, 그 교육을 마친 다음에 이제 들어가서 견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그 공간 안에서는 다 같이 그냥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는 있는 거예요? JSA 공간이 이렇게 약간 깔때기처럼 생겼습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 쪽이 좀 더 이렇게 넓게 이제 펴져 있고 그러나 이제 공간 자체는 이렇게 가운데를 갈라서 군사분계선이 있는데 북한과 우리 군이 이제 같이 행동할 수 있는 부분은 딱 한가운데 있는 정전위원회 본회의장 딱 하나입니다. 그 건물 저희가 흔히 보는 이제 배우 이병헌 씨가 이제 이렇게 가리고 있는 바로 그 뒤에 있는 파란 건물 예. 그 안에서는 이제 남북이 같이 움직일 수가 있고 그 밖에서는 이제 군사분계선을 놓고 이제 엄격하게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도 JSA를 가봤어요. 네. 와. 저는 육군 병장으로 제대하겠지만 미국 육군 병장 네. 제대해서 카투사였는데 네, 맞아요. 그쪽 지역에서 이제 복무를 했어요. 좀 북쪽에서. 그래서 이제 JSA 갈 일이 간혹 있었는데 가보면 또 특이한 것 중에 하나는 북한군 병사들은 굉장히 자유롭게 돌아다녀요. 막 뭐 얘기도 하고 떠들고 뭐 손가락질도 하고 그러는데 이제 우리 쪽은 굉장히 경직된 모습으로 지키고 있는 거죠. 네. 그건 역시도 어떤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또 상대방의 어떤 갑작스러운 행동 같은 거 이제 지켜보기 위해서 그런 거겠죠. 네, 그렇기도 하고 이제 북한 쪽에서는 이제 심리전의 일종이다. 우리는 예. 이렇게 좀 자유롭고 좀 이렇게 편안한 분위기에서 군생활을 하고 있다. 약간 그런 심리전의 의미도 있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뭐 실제로 어떤지는 알 수 없으나 그러나 북한군도 이제 우리 쪽에서 견학을 가게 되거나 아니면 특히 이제 북한 쪽에서도 견학을 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죠. 예. 북한 쪽에서는 이제 주로 외국인들, 중국인들 또 이제 일본인들, 조총련계 일본인들 이런 분들이 이제 견학을 오는데 1984년에 한번 그 당시 소련에 예. 있던 분이 한번 망명을 했던 적이 있었기 네. 때문에 그냥 거기에 관광 온 척하면 관광 온 것처럼 관광 하면서 왔다가 그냥 소련을 벗어나기 위해서 예. 이제 JSA를 이용했던 것이죠. 그때는 실제 북한군이 넘어와서 총격을 가했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응사를 하고 싸웠다가 북한군 3명이 사살이 되고 네. 또 우리 군도 1명이 전사를 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네,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이제 북한에 그 관광객들이 왔을 때 북한이 더 긴장을 하게 되는 상황이죠. 예. 그 이번에도 불거진 논란이긴 한데 북한 측에서 쐈다면 우리도 무조건 응사해야 한다 이런 논란들이 있었는데 정치권에서 그런 그렇죠. 이야기들이 나왔었죠. 네. JSA에서 그게 가능한 일인지 정말 궁금했어요. 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쐈으면 우리도 본능적으로 경고 사격을 했어야 되는데 본능적으로 했어야지 그걸 뭐 생각하냐. 근데 그거는 이제 최전방에서는 맞는 얘기입니다. 최전방에서는 적군이 공격을 하면 우리도 본능적으로 훈련된 대로 받아치는 게 맞지만 JSA의 원칙은 일단은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84년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응사를 했지만 그래서 북한군을 뭐 3명을 속된 말로 3명을 죽이고 우리 1명 죽었으니까 우리가 이겼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이 어떻게 우리 JSA를 지키고 있는 우리 병사 1명에 3명을 잃었는데 이겼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 거기는 평화를 유지하고 있는 정말 마지막인 곳이고 특히 JSA 영화에서도 나왔듯이 겨울 들판과 같이 불이 확 번질 수가 있는 곳입니다. 거기서는 JSA는 최전방이지만 다른 최전방과는 달리 평화 유지가 최우선인 그런 곳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그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런 부분은 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유엔사가 여러 가지를 고려하고 다 조사를 한 다음에 한국군 대대장에 응사를 하지 않았던 그런 전략적인 판단을 지지한다 이렇게 예. 얘기한 배경에는 그런 교전 수칙이 깔려 있는 겁니다. 하고 네. 또 이렇게 평가를 한 거죠. 또 그 얘기 궁금해요. 그래서 또 나오는 얘기가 이제 그 넘어온 북한군 네. 굉장히 엘리트다, 최고 정의요원이다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대단한 움직임을 보여준 건 사실입니다. 전 정말 놀랐고 영상을 보신 분들이 다들 놀라셨을 때 한 번만 다시 보여주세요. 맞아요. 그 영상을. 정말 영화 같은 장면이었죠. 네. 이번에 유엔사가 공개한 네. 영상인데 어디 갔지? 잠시만요. 그걸로 하는 네. 박인식 팀장님 좀 네. 도와주시겠어요? 네. 찾아주세요. 영상이 네. 이제 그 영상입니다. 네.
차를 몰고 이렇게 열심히 왔다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이제 배수로에 빠졌기 때문에 차를 움직하다가 뛰쳐나와서 뛰는데 뛰죠. 네. 바로 정말 10m도 안 되는 거리에서 조준 사격을 당합니다. 근데 그리고 실제로 그 당시에도 총을 맞았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뛰어와서 50m를 벗어나서 쓰러지거든요. 근데 보통은 저는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차에서 내가 만약에 쓰러졌다면 네. 차가 배수로에 빠졌다면 좌절을 했을 텐데 이 장면이네요. 네. 이렇게 달려와서 네. 이제 여기까지도 사실은 이것도 굉장히 움직임이 침착하게 진행이 되는데 바로 여기 이게 배수로에서 빠진 거죠? 네, 이 장면이. 여기인데 네. 이제 뛰어나오게 됩니다. 예. 뛰어나오고 바로 여기서 이렇게 굉장히 불꽃이 보이거든요. 이게 이제 총을 맞은 다음에 이렇게 이만큼을 뛰고 예. 그 이후에도 총은 이제 맞은 것으로 맞은 추정이 채로. 되는데 예. 대단히 훈련을 받았고 소위 말하면 이제 정신력 아니면 이제 깡 이런 게 굉장한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키하고 몸무게가 이제 대략에 공개가 됐는데 170cm의 키에 60kg 정도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호리호리한 체형이라고 볼 수 있지만 북한군에 통상 알려진 것에 비해서는 상당히 건장한 체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그것만으로 뭐 엘리트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기 좀 어렵고 실제로 이제 먹은 것도 옥수수 예. 정도가 전부였고 입고 온 옷도 하급 병사의 옷이었고 이런 거를 봤을 때 군생활을 8년 동안 했는데 하급 병사라고 한다면 정말 이렇게 장교로 진급을 하거나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렵지 않았나. 그렇다면 뭐 정말 개인적으로는 훌륭한 사람이지만 이렇게 막 엘리트 고위층이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뭐 관련된 정보가 이제 하나 둘씩 나오기 시작하겠죠. 네. 그 북한 병사를 수술한 아주대 병원에서 밀착 네. 취재를 했잖아요. 예, 사실. 네. 지금 상태는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거든요. 어느 정도인가요? 네, 그래서 오늘 방금 저녁에 전해진 소식인데 이제 중환자실을 벗어나서 일반 병동으로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말씀하신 대로 그 신원에 대한 궁금증이 많은데 그렇죠. 본인이 이제 직접 의사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었잖아요. 북에 있을 때 운전을 했다라든가 네. 이렇게 점점 표현을 할 수 있게 되고 회복을 통해서 이제 뭐 수사기관 뭐 합동신문까지 이루어지게 되면 좀 더 파악이 가능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오늘도 오늘 저희가 관련된 소식 전해드렸지만 전 국민적인 관심이 또 이국종 교수에게도 맞아요. 많이 지금 네. 쏠리고 있죠. 근데 가장 가까이에서 또 취재를 했었는데 예. 브리핑을 그렇게 또 길게 하신다고. 네, 제가 1차 브리핑이랑 2차 브리핑을 둘 다 갔었는데요. 우선 1차 브리핑 때서는 그 영상 같은 거 많이 뉴스 통해서도 전해졌지만 예. 그 생생한 수술 장면 이런 거에 놀랐는데 2차 브리핑에서는 선배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그 브리핑 시간 자체가 제가 기자 생활한 지 3년이지만 그렇게 긴 브리핑은 얼마나 했죠? 얼마나 했길래? 3시간 15분 정도는 그러니까 10시 55분에 시작을 해서 2시 10분에 끝났습니다. 근데 저도 중간에 화장실이라도 좀 다녀오고 물이라도 좀 먹고 오고 이랬는데 그러니까요. 교수님은 그 단상을 떠나지를 않고 정말 계속 기자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스스로 설명도 하고 PPT 준비해온 거 보여주시고 또 이제 그 신체, 그 북한 병사의 신체 그림에 직접 이렇게 펜으로 그으면서 설명을 했었던 그런 생생한 브리핑이었어요. 이 기자들아 좀 보면서 배워라. 강의를 하신 수준인데요. 왠지 했을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는데.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면서 예. 다 시각자료로 보여주시고 그랬었습니다. 뭐 하면서 석회균 선장 뭐 관련된 영상도 과거에 이제 수술집도 했던 그런 영상도 보여주고 그랬다면서요? 예, 그때 당시에는 공개하지 못했던 미공개 영상을 이제 석 선장 동의를 받아서 그때 처음으로 공개를 했는데요. 그 장면을 보면서 기자들한테 직접 질문 던지고 저한테도 질문을 던지기도 했었어요. 뭐라고요? 석 선장 몸에 있는 저게 무엇 같습니까? 막 이러시면서 물었는데 제가 너무 당황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막 이러고 그랬었거든요. 딱 집어서 어느 기자를 짚어서? 네, 그래서 저한테도 묻고, 그러니까 저한테 또 그런 질문을 했었고, 또 다른 기자한테는 이제 환자를 돌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 같냐라고 물어보기도 하고. 정말 강인데요. 예, 그러니까요. 정말 살아있는 강의였죠. 거기 있던 CNN 기자에게는 그 나라, 그 미국에서나 이런 데서 비슷한 케이스를 다룰 때 보도 윤리 이런 데 대해서도 꽤 오랫동안 이렇게 이야기를 주고받기도 했고요. 영어로? 예, 영어로 하시더라고요. 박현주 기자만 알아들었겠네요. 실제로 영어로 물은 거 아니에요? 영어로 아닙니다. 저한테는 누가 봐도 저도 조금 못 알아들을 정도로 의학 용어 같은 거 영어로 하는 거 있잖아요, 선배. 그런 것도 다 영어로 하시면서.
제가 듣기론 지금 이 교수님 그 사무실 앞에 기자들이 뻗치기 하고 그런다면서요? 아, 근데 그 사무실 안까지는 못 들어가지만 그렇죠. 이 교수님이 직접 브리핑에서 말하기를 그 건물이 이렇게 경비가 삼엄한데 화장실 이런 데 또 수습 기자들이 몰래 들어가서 기다린다고. 예, 만나기 위해서 기다린다고 예. 하는데 그래서 그 건물 그 중증 외상센터 자체가 일반인들은 들어갈 수가 없는 그렇죠. 곳이에요. 원래는 안 되죠. 예. 예. 근데 저희는 이제 뉴스룸 그 인터뷰가 수요일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손석희 많은 기자들이 그렇게 만나고 싶어 하고 또 본인도 사실 바쁘시고 지금 보는 환자가 그 북한군 병사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네. 일반 환자들도 많은 거잖아요. 네. 그 와중에 또 인터뷰를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또 했는데 네. 박현주 기자가 섭외에 성공했던 아, 저보다는 그 뉴스 제작팀의 선배들이 예. 정말 그 선배들의 섭외력에 정말 네 감사합니다. 박현주 기자의 겸손함에 박수를 보내주세요. 네, 선배들 덕분에 그래서 그 이국종 교수님이 좀 강조를 했던 게 이 북한 병사뿐 아니라 중증 외상센터에는 그 비슷한 150명의 환자가 있다고 했는데 제가 그 뉴스룸 인터뷰 때문에 기다리느라 그 이국종 교수님 사무실 앞에 꽤 오랜 시간 동안 있었어요. 근데 예. 그때 이 교수님이 한 말이 어떤 말인지 정말 절실하게 느낄 수가 있었어요. 북한 병사 분의 그런 쾌유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증 외상을 입은 다른 환자분 가족분들이 교수님 사무실을 끊임없이 드나들고 또 교수님은 그분들을 맞이하고 그러다가 이제 그 중간에 또 북한군 병사 회진을 다녀오고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잠이 부족하다라는 얘기가 좀 직접 보니까 그렇게 알겠네요. 네. 예. 또 이 부분은 뭐 사실 중요한 부분은 아닌데 또 일부 유저분들이 또 궁금하다고 또 질문을 보내주기도 해서 네. 내가 못 물어보겠다. 저희가 이거 좀 물어봐 주시죠. 아, 예, 예. 예. 실제 이제 기사에 나오기도 하고 실제로 이제 이 교수님이 또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이제 북한군 병사가 이제 현빈을 닮았다. 체격이랑 몸무게 같은 걸 얘기를 공개를 하면서 예. 힘도 좋고 뭐 UDT 같은 그런 게 느껴졌다. 현빈을 또 닮았다고 해서 많은 또 이렇게 화제가 됐었는데 예. 그 박현주 기자가 혹시 좀 직접 보진 못했죠? 예, 그건 아니고 사실 저도 교수님께 직접 여쭤보고 싶었는데 차마 이제 목구멍까지 나왔다가 말을 못했는데 예. 교수님이 여러 번 이렇게 강조를 했어요. 굉장히 강건한 친구, 강건한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썼고 그렇기 때문에 회복력도 생각보다 빠르다. 그리고 내가 정말 좋아하는 스타일이다. 내가 좋아하는 캐릭터의 친구다라는 애정도 되게 많이 나타내셨거든요. 그래서 네. 달려 나올 때 그 모습을 보면 차에서 뛰어 나올 때 그 모습만 봐도 상당히 의지가 굳은 친구라는. 근데 그 영상만 짧게 봤을 때 머리가 상당히 짧은 것 같았는데 예. 그렇게 짧은데도 현빈이 연상이 됐다면 정말 엄청난. 이게 사실 뭐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뭐 소셜 라이브 통해 가지고 얘기하니까 이런 가벼운 얘기도 좀 다뤄보는 거고요. 그만큼 어쨌든 이례적인 일 아니겠습니까? 네. JSA를 예. 통해서 귀순을 한다는 것 자체. 게다가 또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총상을 입으면서도 그렇게 또 굴하지 않고 어쨌든 또 탈출을 하는 어떤 그런 일들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만큼 또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도 하고 이 과정 자체는 굉장히 복잡하고 힘들고 또 이례적인 일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 군의 피해 없이 평화가 잘 유지되는 가운데 그 병사가 잘 넘어왔고 또 힘든 과정을 겪긴 했지만 이국종 교수님이라는 분을 또 만나서 치료가 잘 됐고 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이제 뭐 현빈 얘기도 하고 뭐 옥수수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누구 닮았다는 얘기 하면 또 유선희 기자 또 다른 직원 누구 닮았다고 하나요? 보통? 아, 제가 선배와 사회부에 있을 때 예. 선배가 한재석을 닮았다는 얘기를 저희끼리 정말 많이 해서 한재석. 그래서 근데 네. 저희끼리 근데 선배는 계속 부정을 하는데 본인이 강조하는 게 아니라 본인은 부정을 합니까? 네, 부정하는데 저희가 핸드폰에다 진짜 한재석 짤을 갖고 있다가 선배가 상을 받으면 거의 그걸 끝날 올리고 시간이 된 것 같은데 마지막이어서 하는 얘기예요. 네. 본인은 부정한 부인 제가 부정도 지금- 긍정도 하지 않는 건가요? 식은땀이 나네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사과드립니다. 사과를 해야 될지 어떨지는 또 유저들의 반응을 보면서 한번 더.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으로 이제 거의 시간이 다 돼서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농담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또 궁금한 부분들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질문이 혹시 있을까요? 고희경 씨는
괜찮다. 한재석 서정래 씨도 한재석 닮았다. 고개를 네. 들어라. 고개를 들어주세요. 예. 그런 얘기도 하고요. 자, 네. 그렇습니다. 그 금요일 밤이라 다들 너그러워지신 것 같습니다. 훈훈하고 좋네요. 그 짤을 가져왔어야 되는데요. 3부에서. 어차피 짤 또 만들어질 거예요. 네. 자, 좀 뭐 이제 저희가 네. 준비한 이야기들 사실 좀 더 있는데 시간이 다 돼가지고 이 정도면 뭐 충분히는 못 나눴지만 또 궁금한 부분들 많이 있으시고 그러면 언제라도 또 저희 외교안보 팀 기자들 또 이 자리에 불러서 또 여러분들의 궁금증들 해소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현주 기자의 JSA로 끝내볼까요? 네. 진짜 귀신같이 기억하겠다. 나 지금 까먹었네요, 또 말하면서.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JSA는? 네, 저 다음 주에도 선희 선배와 저는 조인트 시큐리티 에리아를 열심히 취재하고 또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했어. 밤중 어딘가 소녀의 기도 소리가 들려오면 그건 작은 별의 잠꼬대일 거야. 밤중 어딘가 소년의 고백 소리가 들려오면 그건 작은 별의 뒤척임일 거야. 지금까지 고생 너무 많았고 안타하지 말고 저기 많이 노력해오신 만큼 열심히 하셔서 힘내시고요. 다들 화이팅 하시고. 선배를 위해서 화이팅! 화이팅 하세요. 여전히 별은 빛난대. 반짝반짝 작은 별님 날 조금만 비춰주세요. 이제 어때 좀 봐줄만은 한가요. 동쪽 하늘 서쪽 하늘 둘러보면 모든 하늘은 그렇게 날 향해 있다죠. 사실 저도 긴장되고 떨리는데 본인은 오죽하겠어요. 해줄 수 있는 거는 응원하고 기도하는 거고요. 우리 장남 희락이 화이팅! 동쪽 하늘 서쪽 하늘 둘러보면 모든 하늘은 그렇게 날 향해 있다죠. 스타비르바바 스타뚜 스타비르바바 스타뚜 스타비르